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초로입니다. 여러분 로봇카페 들어보셨나요? 본 세션에서는 비트코퍼레이션의 지성원 대표님과 함께 로보틱스와 AWS IoT 기술을 결합한 무인 로봇카페 운영 시스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로봇카페가 어떻게 동작할까요? 제일 먼저 비트 3.0 로봇카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여기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 방향과 주요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요. 비트 코퍼레이션의 로봇카페 운영 시스템인 아이메드 개발 사례를 들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메드 개발을 위해 AWS와 함께한 협업 모델과 앞으로의 시스템 진화 방향을 말씀드리며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비트코퍼레이션 지성원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 로봇카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퍼레이션 대표 지성원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커피 비트의 3세대 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세대의 다양한 리퀘어먼트들을 어떻게 AWS와 함께 해결해 나갔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을 통해 로봇카페 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비트의 3세대 버전 비트3X의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비트코퍼레이션은 이번 3세대를 통해 오프라인 F&B 시장의 무인화를 넘어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응용하여 리테일 시장의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트의 사업 현황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푸드테크 시장을 접해 보셨을 텐데요. 비트코퍼레이션은 이러한 푸드테크의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약 120여 대가 운영 중이고요. 글로벌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설치 매장으로는 1, 2세대 때부터 기업의 사내 카페테리아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 현대, KT, SKT 등 다양한 기업에서 직원 복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AWS 코리아 본사에도 곧 설치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기업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터미널, 백화점, 아울렛 등의 특수 상권에도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세대부터는 B2C 상권인 로드 상권까지 진출을 해서 보다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는 2018년 첫 상용화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2세대, 3세대를 거쳐오며 점포 확장을 가속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 하루에 만잔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AWS와 함께 구축한 시스템으로 글로벌 진출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비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제작한 3세대 비트는 기획 단계부터 AWS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했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 함께 해결해 왔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구사항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트의 첫 번째 과제는 전국 단위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매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비트의 중앙 서버 외에도 각 비트에 탑재되어 있는 부스 서버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빠른 대처 또한 어려웠었기 때문에 원격 제어가 필수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IoT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각 머신들의 상태들이 어떠한지 라이브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오류를 경험하기 전에 미리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IoT의 비전 기술을 더해 적절한 제품을 잘 만들고 있는지 또 비트 내에 이물질은 없는지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입니다. 머신 운영상에 필요한 원재료들이 어느 정도 소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영상에 필요한 데이터의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원두, 우유, 종이컵 등의 원자재 재고량을 모르면 운영을 자동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매장 자동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적정 재고를 파악하고 또 24시간 매장을 운영하면서 시간대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기술적으로 IoT, 데이터, DevOps의 세 가지 포인트가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관련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는 AWS SA이신 최철우 님께서 더 깊은 테크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 코퍼레이션에서 말씀 주신 고민들을 갖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설계를 위해 주요 고민거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로봇 카페 운영을 위해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엣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업데이트해야 하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는 서버에 연결해서 운영을 위한 상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연동을 위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고 엣지 디바이스의 연결 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메시지를 받아 필요에 따라 가공, 변환이 필요하고요. 또 비즈니스 처리도 필요하죠. 매장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필요에 따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큰 초기 비용 없이 구축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며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민거리를 갖고 어떤 기술적 접근을 할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엣지단에서는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존 로봇 커피 브루잉 모듈과 함께 통신할 수 있어야 하고 커스텀 라이브러리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단에서는 로봇 카페의 엣지 모듈과 통신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메시지 브로커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는 IoT 통신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합니다. 로봇 카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록될 수 있어야 하고요. 양쪽 간의 의존성이 낮게 낮은 결합들을 위한 펍서 모델을 지원하면 좋겠어요. ETL 작업은 실시간으로 처리할 거고요.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스케일링 가능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는 로봇 카페의 재료 사항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알림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지속적인 배포 환경 구성이 필요합니다. 매장 상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반영한 강력하고 유연한 시각화 환경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를 쉽게 탐색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구축하고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서버리스 또는 매니지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AWS에서는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엣지단의 개발 및 런타임 환경과 엣지 디바이스의 연결을 다루고 메시지 처리를 위해서 AWS의 IoT 서비스를 사용할 거고요. 클라우드에 올라온 메시지는 람다로 보내서 로봇 카페의 재료 소진 등을 판단하고 아마존 SNS 그리고 SES를 사용해서 알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지는 오브젝트 저장소인 S3에 저장되고요. 람다는 이 메시지를 변환한 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저장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 및 탐색을 위해 오픈서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 시각화를 위해 키바나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AWS의 서버리스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만을 사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초기에 투입되는 과도한 시스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관리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AWS IoT 그린그래스입니다. 우리가 앞서 엣지단의 개발 및 런타임 환경에 대한 고민거리를 말씀드렸죠. 엣지에서 IoT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oT 그린그래스는 바로 그 고민을 풀어내는 서비스로
수백만 개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축, 배포,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엣지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격 플릿을 관리할 수 있고요. 엣지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추출, 병합, 필터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의 기계학습을 통해 만든 모델을 배포해서 엣지단에서 기계학습 추론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IoT 그린그래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린그래스는 엣지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그래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ARM 또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우분투 또는 라스베리 파이와 같은 리눅스 기반에서 동작하고요.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학습 모델 기반으로 추론하고 디바이스 데이터를 필터 집계합니다. 그린그래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IoT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디바이스에 원격으로 배포, 구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엣지단의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개발, 배포,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는 거죠. 디바이스의 엣지단의 런타임 환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IoT 그린그래스 엣지 런타임은 쉽게 개발, 테스트할 수 있고 개발 비용을 줄이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OS 이후에 그린그래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린그래스 컴포넌트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린그래스 컴포넌트를 람다, 더커 컨테이너,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런타임 환경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자바, 파이썬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개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린그래스 엣지 런타임은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소스로 특정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IoT 그린그래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려면 그것을 패키징해서 컴포넌트 형태로 클라우드로 퍼블리시하고요. 그리고 배포를 생성합니다. 이때 배포 설정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배포할지 또 어떤 버전을 배포할지 기술하게 되고요. 또한 배포 시 유효성 확인 정책, 컴포넌트가 롤아웃 되는 속도, 실패 조건들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성한 배포를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여러 디바이스로 구성된 things 그룹에 배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실행하면 한 개의 디바이스에 또는 여러 많은 디바이스들에 해당 컴포넌트가 배포되는 거죠. 배포 작업이 아주 간단해지죠. 그럼 이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실제 클라우드와 통신하면서 동작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WS IoT 코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WS IoT 코어는 연결된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와 쉽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IoT 코어는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많은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프로세싱하며 클라우드로 라우팅하고요. 디바이스와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도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디바이스 쉐도잉을 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간단한 프로세싱을 한 뒤 다른 AWS 서비스 또는 다른 디바이스들과 통합하기 위한 룰 엔진을 제공합니다. 그럼 IoT 룰 엔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카페로부터 여러 센싱 데이터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변환하고 또 메시지 내용에 따라 반응하고 트렌드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IoT 룰 엔진입니다. 즉 IoT 룰 엔진은 규칙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변환하고 이 메시지를 다른 AWS 서비스로 전달하게 되죠. 여기서는 메시지를 필터링하기 위해 우리에게 친숙한 SQL문을 사용합니다. SQL의 프롬절 뒤에 메시지 토픽 이름을 기술하고 where 절에는 필터 조건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정규식, 함수 등을 사용해서 스트링 변환, 수학 연산, 암호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메시지를 갖고 무엇을 할지 액션을 정의합니다.
메시지를 S3에 저장하거나 람다로 호출한다거나 키네시스로 보낸다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룰 안에서 한 개 이상의 액션을 정의해서 원하는 일들 처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람다는 비트 코퍼레이션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아주 잘 맞는 완전한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입니다. 먼저 우리가 관리할 서버가 없고요.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기본적으로 1000개의 동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1000개의 동시 처리가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제한 또한 상향 가능합니다. 우리는 개발할 때 AWS 콘솔을 사용할 수 있고 혹 개발자가 선호하는 ID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요. 그리고 테스팅 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람다는 이벤트 소스에 따라 이벤트 객체를 정의하면서 테스팅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한 후에 배포해서 운영하려면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로그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이런 기능들도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소스 관리 및 배포에 대해서는 AWS 코드 커밋, GitHub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소스를 관리하고 이곳의 코드를 안전하게 배포하며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버리스트로 할 수 있어요. AWS 람다의 가장 강력한 점 중 하나는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이 쉽다는 것입니다. IoT 코어 토픽에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SQS 메시지가 푸시되었을 때, S3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등등 여러 AWS 서비스를 이벤트 소스로 지정해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 4월에 엘라스틱서치 키바나를 포크해서 아파체 라이센스 2.0을 따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서치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오픈서치 대시보드, 키바나 등을 사용해서 로봇 매장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관리형 서비스로 설치, 운영, 확장 등에 대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직접 구성, 설치하고 확장하는 데 얼마나 큰 노력과 비용이 들었나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이런 고민들을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 가장 고민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저장소 비용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데이터 저장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우리는 주로 최근 1개월치 데이터만 주로 탐색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잘 사용하지 않거나 쿼리 빈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울트라 웜 스토리지는 이런 케이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울트라 웜 스토리지는 더 많은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보관하고 캐싱 기능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대화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다시 시스템 아키텍처로 돌아왔습니다. 이 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디바이스 단, 비트 로봇 카페에 IoT 그린그래스 환경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린그래스 배포 기능을 통해 각 로봇 카페에 배포돼서 실행됩니다. 이 그린그래스 컴포넌트는 로봇 카페의 재료 관리 등 다른 컴포넌트들과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를 IoT 코어로 전달합니다. IoT 코어는 IoT 룰을 통해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재료 소진 상태들을 판단하고 이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 단을 람다 함수를 호출합니다. 또한 동시에 메시지를 S3에 저장합니다. S3는 람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변환한 뒤 오픈서치 서비스를 보내서 데이터 시각화 및 탐색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런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키텍처 설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비트 코퍼레이션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실제 구현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 비트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IoT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비트는 IoT가 가능했지만 기본적인 통신만 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3세대부터는 IoT뿐만 아니라 장비와 센서 데이터들을 라이브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비트 장비에는 무게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로드셀 센서와 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컵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컵 센서 등 약 2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센서 값들을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해야 하고 또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AWS IoT 코어와 그린글라스 V2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비트 장비마다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도록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응용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로 표현을 해야 하고 또 이벤트 조건에 따른 알람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린글라스를 통해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IoT 코어의 룰에 의해서 두 개의 람다로 구성을 하였고요. 한쪽 데이터 노드는 이벤트 조건에 따른 알람을 발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또 다른 데이터 노드는 오픈서치로 실시간 분석하여 대시보드에 비주얼라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글로와 아테나, 퀵사이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분석 구성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측면에서 우리는 개발과 운영을 병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비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했고요. 또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AWS의 CDK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CDK를 통해 코드 레벨로 개발을 함으로써 AWS 코드 커밋에 개발 소스를 업로드할 수 있었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테스트 그룹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포 전에 충분한 개발 테스트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활용하여 iMed 플랫폼이라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비트를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iMed는 메인터너스 오토메이션 데이터를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무인 머신이 아닌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메인터너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중앙 서버 외에도 로봇 컨트롤을 위한 부스 서버까지 함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만약 로봇 티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두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AI, DI, RPA, IoT 등 다양한 기술들을 엣지 컴퓨팅으로 개발해서 운영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WS와 함께 구축된 iMed 플랫폼은 다양한 대시보드들로 이미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라이브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점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매출 데이터 외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라이브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매장의 매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 몇 명이 있는지, 체류 시간은 어떠한지, 또 히트맵을 통한 고객 동선까지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매출 고객 데이터 외에도 장비의 안정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라이브 헬스케어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100여 대가 넘는 비트들의 장애, 오류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각 매장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비트 내에서 구동되는 약 30여 가지의 하드웨어와 센서들은 문제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현황까지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필요한 원자재 예측을 하고 또 적정 재고를 운영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비 이상이 있으면 즉각적인 알람이 오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대응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비트는 AWS 팀과 함께 구축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고도화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계속 단계별로 유통시장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단 2평으로 운영되는 비트가 200평짜리 오프라인 매장보다 수백 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매장은 판매 잔수 외에 사실상 데이터 응용이 없지만 비트는 원자재를 밀리리터 단위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필요한 원자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자동 발주 시스템도 매우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비전 기술을 엣지 컴퓨팅으로 개발해서 비트 내에서 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료가 적절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원자재 양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추출된 결과물 데이터까지 취합해서 음료의 완성도까지도 수치화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욱 고도화되어 있고요. 더욱 정교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 기술을 더 응용하면 고객 서비스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장에 고객이 입장한 것을 확인해서 조명을 바꾸고 음악 소리를 조정하고 또 사람을 보고 인사하고 이러한 휴먼 터치들을 강화한다면 고객들은 무인 시스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플랫폼을 넘어서 비트는 결제 70% 가까이 앱 주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문 시스템을 B2C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역시 AWS 팀과 함께 구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3세대 비트를 만드는 과정 속의 고민들과 또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러한 저희의 개발 과정이 푸드테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트3X는 글로벌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또 다른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 AWS 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비트코퍼레이션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퍼레이션과 AWS의 개발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AWS는 창업 초기부터 스타트업 분들의 성장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비트코퍼레이션과 같은 성공 사례를 AWS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의 초기 부담을 덜어드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대 100K 크레딧을 지급해드리는 액티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AWS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비용 최적화를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후 고객의 클라우드 활용 능력과 이해도를 높여드리는 빌드업 단계에서는 AWS 프로토타이핑과 함께 개발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위한 AWS 파트너 네트워크, POC 비용과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 기술 지원을 받는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퍼레이션의 경우 AWS 프로타이핑 팀과 AWS 프리미엄 컨설팅 파트너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기업인 GS 네오텍의 도움을 받아 비트 3.0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업 단계에서는 비즈니스적인 도움까지 AWS가 지원드립니다.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을 통해 사내 기업 문화와 채용 프로세스에 도움을 드리거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 추천을 통한 투자 유치, 그리고 고객 사례 제작과 미디어 기사 배포를 통해 마케팅, PR적인 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고객이라면 여러분 또한 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비트코퍼레이션과 같은 성공 사례를 AWS와 함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 로봇카페 운영 시스템은 이런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S3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며 B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한 기계학습 서비스를 통해 로봇카페의 재료 소진 상태들을 예측하며 운영 자동화를 점차 고도화시켜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퍼레이션의 로봇카페 운영 시스템 구축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강연을 준비하겠습니다.